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자, 오늘 오후에 이제 베트남 보건부 공식 발표 소식이 있었죠.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 저녁, 제가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이제 속보로 좀 전해드렸던 부분이 주말에도 기사가 많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여러 이제 기존의 메이저 언론 미디어에서도 HLB 관련해서 나노젠 기사들이 많이 나왔던 하루입니다.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만큼 좀 올라가느냐가 좀 중요했던 하루인데요. 생각보다 이제 HLB 주는 이제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가 장중 상한가를 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비교 대상이 이제 프랑스의 발레바가 이제 기사의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한 25% 상승했다. 그러면 이번에 나노젠의 호재가 나오면 그 정도의 어떤 상승력이 단기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은 나오지 않았죠.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면 19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토요일, 일요일, 오늘 오전까지 이제 계속 관련된 기사인데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렇죠. 그동안 이제 나노코박스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보호 효과였고 WHO의 어떤 기준을 최소 50% 이상을 만족하는 부분들이 필요했는데 자, 이 부분이 한 56%한 4개월, 6개월 정도의 보호 효과가 이렇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이 부분들이 이 베트남 현지연인 팜누안이 이 베트남 언론인 이 폴로를 보도를 인용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찌엥비엔 융그 윤리위원장이 이제 답변에서 이 보호 안전성하고 효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만장일치로 이 부분들을 초과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보건부의 공식 발표가 수일 내에 있을 것이다. 오늘 이제 오후에 베트남 현지에서 이제 보건부에서 윤리위원회가 이제 이 부분을 정식적으로 좀 발표를 또 했지요. 어,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WHO가 권장하는 채소복신 효과 50% 이상을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가장 불확실성인 이 부분을 이제 근원적으로 일단 해결을 했고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자문위로 넘어가서 이제 그 약품 유통 관련되는 부분에서 등록 관련되는 부분이 되고 이제 보건부에서 최종 승인 나는 이런 어떤 긴급 사용 승인이 이제 빠르게 이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평가를 받았고 22일까지 그 임상 관련되는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윤리위원회에다가 이제 제출하라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나왔죠. 그게 이제 오늘 새벽에 좀 나왔던 기존 언론인데 보호효능 20일까지 뭐 제출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임상시험 자원봉사자 기여감사. 왜냐하면 위약대조 형태로 이제 임상이 3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위약 그 접종을 받았던 이제 지원자들에게 뭐 백신을 이제 투여하라 감사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났던 부분이 되겠죠. 이 4천 명에게는 이제 위약을 무작위로 지금 주사를 했기 때문에 블라인드 개방을 완료하고 예방 접종을 뭐 하라 이렇게. 그리고 내년도 이제 뭐 한 3월 달까지 계속 이제 모니터링은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장 출발하고 어떤 종목이 이제 강하게 흐름들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재료가 나왔을 때 기다리던 재료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넥스트 사이언스가 나노젠의 지분 한 10%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이 가장 이제 강하게 움직였고 이제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본계약을 맺고 나면 백신 생산 관련된 여기 이제 그 의약품 공장이 있으니까 요런 어떤 기대감이 있고요. 이제 HLB 테라피틱스는 내년도에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움직이는 흐름들 그리고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뭐 조선비즈라든지 한경이라든지 이투데이라든지 머니투데이 많은 기존의 메이저 언론들이 오늘 HLB 관련되는 기사들을 많이 좀 다루었습니다. 나노코박스 관련된 기사 그리고 보시면 조선비주에도 보호 효과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머니 SS도 이제 그러면 긴급 사용 승인을 뭐 기사들 보면 이제
내년 초 뭐 유력 이런 기사도 있는데 뭐 올해 안에 빠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보건부가 연내에 최소하나 이것들을 어, 좀 지키려면 빠르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뭐 시간은 아직 충분히 있으니까요. 22일까지 제출하거나 그 다음에는 수일 내에 끝낼 수 있다라고 거듭 뭐 보건부에서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기사를 조금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비즈니스 이제 포스트의 이제 기사인데요. 오후에 나왔던 기사인데 더 중요한 게 베트남 자체보다는 이제 WHO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글로벌 판권이 사실 HLB가 MOU를 맺어 있는 상태니까 이게 사실상은 HLB 전체적인 어떤 그룹에서 좀 더 중요하죠. 자체적인 어떤 베트남의 이 부분들은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나노코박스를 선정했던 부분들도 이 뭐 개발이나 제조 시간은 길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백신이니까 뭐 면역 반응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안전성도 좋고 부작용도 낮고 유통 관련되는 부분이 장점이 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타 백신보다 지금 거의 이제 뭐 한 6천 원 정도 수준이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이제 WHO의 어떤 OECD 기준의 중저소득 국가에 공급되거나 공급될 예정인 백신 14종의 평균 가격이 한 8달러 수준인데 이거보다 쌉니다. 예, 이거보다 싸게 지금 나노코박스가 하니까 WHO의 이 부분들이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 HLB에서 이야기하듯이 본계약도 맺고 이제 WHO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상당히 WHO에서도 이런 이제 중소득 국가를 위한 어떤 백신으로 나노코박스의 어떤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여전히 지금 백신 접종률이 60%다. 이게 사실상 올라가야 변이 이슈라든지 좀 정상화적인 부분이 있는데 서방의 어떤 선진국들이 이제 백신의 어떤 가격도 올리고요. 자국의 어떤 백신 확보 때문에 이게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추가 어떤 변이라든지 당분간 계속 지속된다라고 최근에 주말에도 이제 기사가 좀 나왔기 때문에 나노코박스의 어떤 활용도가 빠르게 승인이 되면 계속 이제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기사 이제 오후에 베트남 기사를 보시면 요거 이제 보건부 포털에서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윤리위원회가 나노코박스 백신의 보호 효능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연구에서 코로나19 사례 검증에서 오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나왔던 언론 기사 말고 보건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거다. 이 부분을 이제 공개했던 내용입니다. 윤리위원회가 이제 16일 날 그 오전에 만나서 이 평가했고 만장일치였고 요게 이제 11월 30일 날까지 어떤 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이제 회사가 9일 날에 이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의원들이 보고와 의견을 바탕으로 만장일치로 결론을 지었죠. 그래서 앞서에 계속 이제 9월 달에 두 번째 윤리위원회에서 했던 안전성과 면역 원성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충족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가장 하이라이트 이제 보호 효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직접적인 보호 효능의 분석 보고서를 이제 오는 22일까지 3시까지 이제 이 부분을 보내서 검토할 것을 이제 만장일치로 권고를 하고요. 직접적인 보호 효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뭐 9월 달이라든지 이 당시에 이제 베트남이 다시 이제 락다운을 하면서 이 양성 반응자의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낮아졌다가 11월 달에 이제 이 부분들이 양성 반응자가 임상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라든지 위약 접종자에서 이 부분들이 나와서 유효성의 어떤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이 최소 보호 효능 그 WHO 기준을 뭐 만족했다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그래서 이 보호 효능은 이 3상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이제 팜노아셋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12월 9일 날 제초되었고 11월 30일까지의 어떤 추가된 중간 데이터.
최종 데이터는 이제 내년도 3월 달까지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 부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임상 시험 접수 기간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12월 22일 이번 주죠. 22일 오후 3시까지 분석 보고서를 윤리위원회에다가 보내고요. 자, 이 윤리위원회가 이 부분을 받아서 이제 자문위원회에다가 바로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일정들이 있다. 그러면 결국 향후 일정에는 이제 이번 주 20일까지 이 보고서가 오후에 언급한 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로 이관되고 최종적으로 유통등록증 발급을 받고 이제 보건부에서 빠르게 이제 승인가는. 그러면 뭐 연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남은 이제 재료가 HLB가의 어떤 본계화, 그 다음에 WHO의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고리로 재료는 계속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현지 어떤 기사들을 이번 주에도 계속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가 측면을 좀 살펴보면 조금 아쉽죠. 오늘 좀 얼마만큼 올라갈까 했는데 오늘 개인들은 대거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대거 매도를 했습니다. 기간은 큰 흐름이 없었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좀 강하게 좀 상승을 유지하느냐. 그래서 넥스트 사이언스가 상한가를 장중에 하다가 이제 상한가에 살짝 지키지는 못했고 시간에도 조금 빠지긴 빠졌습니다만 강한 흐름을 거래량을 실어서 지금 만들어내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지리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서 어떤 전환 어떤 캔들과 거래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추후에 재료가 계속 이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변곡점이 되어서 계속 이제 변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오늘의 어떤 HLB 봉은 좀 다소 많이 아쉽습니다. 아침에 갭 떠서 36,700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요. 공매도도 늘어났기 때문에 단기 수급으로는 아침에 어떤 재료 반응을 한 이 정도 성조 보여주고 난 다음에 2.20 시간에 한 100원 정도 빠졌죠. 그래서 3만 원대 중반 흐름에서 머물렀는데요. 계속 이제 제가 뭐 12월 달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이 나오면서 어떤 식의 방향을 낼 거냐, 재료가 나왔을 때. 그래서 오늘 재료는 이제 단기간에 좀 호봉이 나왔습니다만 남아 있는 일정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 부분들을 소화하면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일단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단기 어떤 모멘텀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한 5만 원대까지 어떤 반등 흐름들을 조금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의 재료들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뒤에 어떤 변화는 이제 수급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현지의 어떤 기사들을 지속적으로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나노코박스의 상황과 기존의 HLB가 가지고 있는 캄넬리주마의 어떤 리보세라님 어떤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기타 뭐 HLB 테라피틱스의 내년 초에 프리 BLD 관련되는 어떤 기사라든지 여러 이제 부분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수급의 변화와 어떤 변곡점들을 이제부터는 좀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